안녕하세요. 자, HL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 HLB 파워에 대한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 이 부분과 엮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과 이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 추천하는 종목 추천하는 그 목록이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고 최근에 제가 이제 종목을 좀 많이 관심 종목이라든지 추천 종목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네 글씨가 뭐 조금씩 보이네요. 보이는 것은 예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제가 얼마 전에 HLB에 대해서 자리가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 분들한테도 HLB하고 파워가 자리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관심 종목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제 관심 종목 목록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거든요. 보여드리면서 제가 몇 차례를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자 제가 거짓말을 안 한, 그러니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리가 좋다라는 것을 어, 자리가 좋은데 너는 왜 매매를 안 하느냐? 또 매매를 해도 매매한 뭐 계좌를 보여달라 이런 얘기 확인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파워에 대한 부분. 자, 지금 이 HLB에 있어서 제가 계속 기술적인 분석만 가지고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건데 위치가 좋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업적인 부분이라든지 호재에 뭐가 있던 위치가 좋지 않으면 수급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글쎄요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지금 뭐 유명하신 분들 또 능력 있으신 분들 보면 저는 이제 그분들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능력 있는 분들을 보면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냥 그 차트 분석에 있어서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정확하다 그리고 알 수 없다 대응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얘기는 못하고 그냥 기업적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수급이 붙는다라는 것은 분명히 차트에 어느 정도 써 있다.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는 붙으면 간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은 세력도 몰라요. 왜냐? 세력들도 올린다. 자, 세력이라는 이 말 자체도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인데 자리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붙지 않으면 세력이 원하는 그 큰 손들이 원하는 상승도 또한 나오지를 않습니다. 세력이 수익을 못 보는 부분, 그 부분 제가 나중에 한번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는데, 어쨌든 세력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HLB 파워 같은 경우에도 뭐 세력이 있던 뭐 누가 있던 수급이 붙여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그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부분. 지금 이 120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여기를 보시면 제가 설정을 예전에 해드렸던 이 부분 여기에서도 저항이 생겼었죠. 여기에서도 생기고 자 이것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한참 전에 이걸 설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보고 설정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라인대가 중요한 부분이 자 전체적인 흐름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 라인대가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모습 자 그리고 저항은 저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붙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관심 종목에 넣어놨던 그러니까 이 멤버십 분들한테도 제가 공개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그때가 이 자리예요. 여기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양봉, 음봉도 나오지만 상관없다. 이게 다 음봉이다 하더라도 이 가격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자리만 지켜주면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자리는 이평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캔들에 대한 부분을 분석을 해서 이 자리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이런 위치,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 그리고 또 HLB 생명과학 파워에서 분명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파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LB와 생명과학이 집중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총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리 종목 해지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저는 매매했습니다. 네, 저는 소액을 좀 들고 있었어요. 저는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넣지 못하기 때문에 소액만 그냥 공부 차원에서 많은 종목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파워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다 이유가 있다. 그 예전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HLB 파워의 상승을 이끌면서 뭐 HLB 생명과학 그다음에 LB 이렇게 이런 종목들도 수급 붙이게 한다. 지금 이 파워도 이렇게 올라가다 만 것도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생명과학과 LB에 대해서 상승 이끌기 위한 수급이 붙냐라는 또는 붙이기 위한 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예전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지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LB하고 생명과학은 시총이 높다. 그러면 상승시키기에 부담이 된다. 뭐가? 자금이. 그럼 LB와 생명과학 대신 파워를 이용하는 건데 지금 보면 파워는 움직이는데 예전 같지 않게 생명과학과 LB가 따라오지 않는다. 그쵸? LB와 생명과학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LB하고 생명과학. 네,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래전부터 말씀드린 게 LB 생명과학 파워 동시에 계속 움직이는 상황에서 제가 분명히 따로따로 움직일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것이 바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이다라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예전에는 파워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LB 생명과학 한 종목씩 순환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내일 LB나 생명과학이 움직여야 된다. 바로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날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1차, 2차, 3차에 대한 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동시에 움직이다가 등락폭이 달라진다. LB 몇 프로, 5%, 생명과학 5%, 뭐 파워 5% 이렇게 잘 움직여요. 2차 때는 이게 줄어듭니다. 어느 종목만 5%, 어떤 종목은 뭐 3%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는 뭐가 되죠? 순환으로 돈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수급에 대한 부분이에요. 수급의 비밀. 이거를 아셔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체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네 번째가 뭐가 되죠? 순환이 아니라 그냥 한 종목만 쭉 올라간다든지 한 종목만 쭉 내려간다든지 그러한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아예 애초에 말씀드린 게 HLB 생명과 파워가 따로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좋은 모습이 나올 수가 없다. 왜? 수급이 이미 흩어졌고 또는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자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갔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다라고 해서 무조건 저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뭐 빠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올라가는 게 한정적이다. 그러니까 한 종목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지. 지금 급락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명과학보다는 일단은 LB가 위치가 더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명과학과 LB가 비슷하게 모양을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차트에 대한 그 부분도 부분이지만 이
위치와 그 수급과 여러 가지를 계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HLB만 그러니까 HLB를 내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HLB만 분석하고 봐야 된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장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중장기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얼마나 올라갈지 제가 뭐 모른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를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는데 HLB가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걸 믿고 혹시 매수는 안 하셨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글쎄요, 100만 원, 200만 원 갈 수 있겠죠.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주식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이제 자주 얘기했던 부분이 그 얘기예요. 중장기를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제가 분석하는 내용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라고 하지만 중장기를 보는 상황에서 자,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기는 50만 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본다. 그리고 크게 보면 몇백만 원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이제 그분한테 1대1로 제가 뭐 대화를 섞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럼 8만 원, 9만 원이 인 이 종목이 3만 원, 2만 원, 만 원 가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이게 몇백만 원 가는 게 빠를지 또 쉬운지 이게 2만 원, 3만 원 가는 게 쉬운지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중장기라는 것이 물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하루 다음 날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다음 날도 분석이 안 됐는데 중장기가 분석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위치가 어떻고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수급을 확인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결론을 바로 내리면 일단은 위치는 다 좋습니다. LB 생명과학 파워 어떤 종목이 지금 이게 상승한다라고 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지금 월봉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 그런 위치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LB 괜찮죠? 월봉상. 자,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좀 많죠. 자, 파워 같은 경우에는 자, 한번 조금 줄여서 볼게요. 네, 상승을 돌려주죠.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러니까 생명과학 자체가 수급부터 상승시켜 놓으면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구간으로서는 파워하고 LB가 당연히 좋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파워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움직임 반드시 보셔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엮여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한 덩어리 그러니까 종목은 여러 개, 세 개이지만 수급 자체는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미 다른 제가 이 전적 연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관심이라든지 그렇죠? 이 수급에 있어서는 LB보다는 지금 다른 쪽에 이미 개인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 있다. 파워만 움직였을 때 또는 파워가 움직일 때 다른 종목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 이런 부분 다 이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따라가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이제는 종목을 보시는 것이 저는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파워 가장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고 가장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 무조건 기업 이게 아니라 위치상 그리고 수급 여러 가지를 같이 무조건 기술적인 게 답이 전체적인 높은 확률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기업적인 부분과 기술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 이런 것을 합쳐서 동시에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네, 내일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